반갑습니다. 부동산 테마왕의 홍구태입니다. 오늘은 경매 기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요. 경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는 관할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이고요. 공매에서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매각기관은 경매는 법원,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렇게 해서 매각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광법은 경매에서는 기일입찰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일입찰 있고 그 다음에 공매에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중에서도 기간입찰을 사용하고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나 공매나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매각 기일 전에 법원이 정한 때 보통 한 달 전쯤으로 매각 기일 한 달 전에 보통 배당 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에서는 배분 계산서 작성 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다음 최초 매각가 결정에서는 감정평가액,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거의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매에서는 그 감정평가액에다가 소요 비용을까지 플러스해서 조금 감정평가액보다 좀 높은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저감률은 법원에서 경매에서는 20%에서 30% 정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대부분은 20% 정도 되고 있고요. 경기도 일부 지역은 20%, 그다음에 또 대부분의 지역은 30%뭐 그런 식으로 법원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공매에서는 10%씩 저감됩니다. 한 해 유찰될 때마다 50%까지 저감이 됐다가 50%까지 되면 유찰이 되면 새로 다시 매각가를 정해서 다시 매각기를 다시 잡습니다. 그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겠죠. 대금 납부기 방법은 매각 결정 확정일에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납부 기한을 지정해 줍니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확정일 이후에 한 30일 정도로 보통 잡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공매에서는 매각 결정을 한 다음에 3천만 원 미만은 7일, 그 다음에 그 이상은 30일. 그렇게 경매와 공매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중 경매가 뭐냐? 중복 경매라고 하고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걸 이중 경매,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복 경매 그 뒤에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은 앞에 선행된 경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그대로 됩니다. 그냥 쫓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일과 기간,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일은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매각 기일에 입찰도 하고 개찰도 하는 그런 방식이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매는 이렇게 기일 입찰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찰 일자를 또 정해서 개찰하는 방식. 공매에서처럼 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기간을 줘서 입찰을 하신 다음에 목요일 날 개찰하는 방식. 그게 이제 기간 입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할 매각하고 일괄 매각. 여러 개의 부동산별로 각자 각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분할 매각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분할 매각을 우리 저기 법원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알박기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일괄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 일괄 매각은 그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해서 일괄 매각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째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가장 중요한 자료겠죠. 권리 분석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 기일 7일 전에 법원 경매에서 비치되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이거의 목적은 여러 가지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해서 입찰 희망자로 하여금 뭐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 그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잘못된다든가 하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 희망자로부터
이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다음 시간쯤에 권리 분석하는 시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법 105조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그냥 많이들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그냥 경매상, 편의상 만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서 그 기준이 뭐냐? 6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런 것들을 말소 기준 권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중에서 선순위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당 요구를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경매 신청권자든지 하면 전세권자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자가 이거를 다 없애지 소멸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하는 건지 그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수, 소멸, ing이라고 있죠. 거기 그것부터 설명을 다시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수주의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권리보다 선행해서 기입된 권리들은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다 그대로 등기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6가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에 기입된 그런 권리들은 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멸주의는 말소 기준 권리,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권리 이후에 기입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그냥 깔끔한 상태에서 등기부를 받겠죠. 그게 이제 소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주의는 뭐냐? 경매 신청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단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법하고 유효한 배당 절차라고 경매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매 신청권자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무익한 경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잉여주의, 단 1원이라도 남아야 배당을 받아야지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찰, 폐찰, 유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낙찰은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겁니다. 낙찰 참여자 중에 내가 최고가를 입찰가를 써서 내가 그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그게 낙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찰은 내가 입찰을 들어갔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된 경우를 폐찰이라고 하고 유찰은 그 해당 경매 사건에 한 명도 입찰 인원이 없어가지고 유찰 다음 회차로 이제 넘어가서 매각기를 매각을 다시 하는 그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공유 지분의 부동산에 지분 비율만큼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예를 들어 저랑 저희 집사람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 2분의 1씩. 그런데 이제 경매가 제 지분에 문제가 생겨서 채권자가 제 지분만큼만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각 기일날 저희 와이프는 다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쓴 그 금액, 그 가격으로 공유자인 저희 와이프, 집사람이 똑같이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매각 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매각 기일날 가서 집행관이 이제 매각을 종료합니다 하는 고지가 있기 전까지 신고를 하시면 가능한 거고요. 보증금은 매각 종료 전까지, 고지 전까지 꼭 제공을 해야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청. 그러니까 이제 2등,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한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대금을 미납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차순위 매수 신청인들이 이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문제가 생겨서 뭐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들이 다시 매각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차순위 매수 신청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그냥 법원에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들, 차순위 매수 신청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매각,
그 매각 불허가 났다든지 경매가 취소, 취하됐다든지 하면 차순위 매수 신청인이 그 보증했던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조건이 좀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조건이 돼야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입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이겠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액은 낙찰가 1억이 1,000이라고 하면 그 낙찰가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 1억 1,000에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1억 초과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순위 매수 신청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취소, 취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경매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무잉여 경매, 단 1원도 못 받는 경매 신청권자가 있으면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랬죠? 그럼 무잉여 경매. 그다음 부동산이 멸실, 없어졌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될 수 없잖아요. 그럼 취소. 그다음 근저당권 같은 거, 원인 채권이 없어졌다. 또는 소멸됐다. 원인 무효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 경매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취하는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 신청을 처리하는 겁니다. 내가 신청했다가 떤 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해결됐다 싶으면 경매 신청권자가 경매를 취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의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 동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취하까지 알아봤고요. 경매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경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